우리 뇌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위쪽에 해당되는 대뇌,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우리의 생명 신호를 담당하는 뇌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장도 뛰게 하고 또 호흡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위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변연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연계는 우리의 본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이 구조물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대뇌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좌측 뇌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성적 사고, 그리고 계산하고 연산하는 능력을 많이 담당하지만 오른쪽 얼굴과 팔과 다리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뇌는 반대쪽, 좌측의 얼굴과 몸통 쪽에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죠. 오른쪽 뇌에 뇌경색이 찾아오신 분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가서 막 웃기도 하고요. 또 심각하게 상황이 연출되는 곳에서 울지 않고는 그냥 계속 웃는 모습만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는 통제가 안 말씀이시죠.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변연계는 나의 본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곳이고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실 이자영 박사님의 카페인 중독도 사실 이 변연계와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릴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이 변연계 안쪽에 있는 해마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뇌가 망가진다면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이 각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년기에서는 학습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뇌하 수체가 문제가 있으면 성장이 잘 안 돼서 키가 좀 작은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청년기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집중도가 떨어진다면 일의 능률도 저하될 수 있는 노릇이고요. 중년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에 이환될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도 바로 변연계에서 하는 일이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장년기에서는 건망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뇌 기능이 안 좋아지면 장 기능도 안 좋아지니까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이야말로 정말 뇌와 밀접할 텐데요. 퇴행성 변화와 함께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과거에는요, 이런 뇌 건강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들, 특히 뇌과학자들은 뇌신경세포의 발달 자체가 20대 중반 이후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10대 중반까지 엄청나게 많은 뇌세포가 분화하면서 굉장히 IQ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다가 20대 중반 정도 되면 더 이상 뇌는 성장하지 않고 그동안 성장되어 있던 뇌들 사이에서의 기능만 열심히 활용하면서 사는 거다. 40, 50대가 되면 점점 뇌 기능은 감퇴하는 거다라고만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에 미국 듀크 대학에 있었던 닥터 로렌츠 카츠 박사나 또 닥터 매닌 박사들께서는 우리의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한번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달시킬수록 우리의 기초 체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뇌의 기초 체력, 뇌의 기초 인지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심지어 나이가 들어도 높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뇌 과학자들은 뇌세포가 더 이상 분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론은 틀렸어. 어떻게 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겠어라고 얘기했죠. 그냥 지금의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이론이 맞다는 것이 동물 실험과 인체 시험 결과를 통해서도 2000년대 이후에 정말 증명이 된 겁니다. 바로 뇌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다라는 네, 이론이 맞아요. 맞다고요? 뇌신경세포가 새롭게 막 생겨난다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뉴로제네시스 이론입니다. 기존에는 있었던 뇌신경세포들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이 신경세포들 사이에 연결망만 촘촘하게 할 수 있다는 이론이었는데요. 지금은 죽어버린 뇌세포도 살릴 수가 있고 새로운 뇌신경세포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뉴로제네시스의 이론이 생기면서 이제는 뇌를 쉬지 않고 계속 발달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건데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뇌로빅이라는 이론입니다. 뇌로빅은 미국에서는 이제 뉴런, 그러니까 신경을 뜻하는 뉴런과 운동을 뜻하는 에어로빅을 합쳐서 뉴로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글 말에 맞게 뇌로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뇌로빅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손을 좀 많이 쓰면서 뇌를 발달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예. 상상력을 동원한다거나 우리가 평소에 쓰던 손을 좀 바꿔보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의 뇌로빅을 쓰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뇌로빅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가 시켜주면 뇌로빅 하기 전과 뇌로빅 한 다음에 뇌파도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것도 현재는 실험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타파가 많아지니까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뇌로빅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바로 뇌가 늙어서 사멸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뇌신경세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재생을 늘리는 거죠. 뇌신경세포가 죽지 않게 하려면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되고 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음식과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면 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뇌신경세포를 많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뇌로빅을 많이 하시면 신경세포도 많아지고 세포들 사이의 연결성도 좋아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재미난 뇌로빅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명상은 내 몸에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데요. 자, 오늘 내 몸에 있는 배꼽시계, 내 뇌 속에 들어있는 생체 시계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예. 자, 제가 1초에 한 번씩 신호음이 들리는 음성을 들려드릴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1초라는 시간에 집중해 보세요. 자, 주시죠. 어때요? 할만하죠? 이렇게 치면은 1분에 60회의 박수를 치게 되는 거죠. 네. 가만히 소리에 집중하면서 한 5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5초에 한 번씩 박수를 칠 건데요. 자, 평소에는 2초, 3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5초라는 시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자, 5초 주시죠. 네, 네, 5초가 생각보다 기네요. 그렇죠. 계속 해볼까요? 네, 한 번만 더 집중해 보세요. 네, 쉽지 않죠. 쉽지 않네요. 네, 어렵네요. 5초라는 시간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네요. 네, 우리 뇌는 그만큼 내 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휴대폰에도 이렇게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뭐 메트로놈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초에 집중해보고 3초에 한 번, 5초에 한 번 또 집중력이 높아지면요. 1분에 한 번씩 박수를 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1분을 어떻게 세요? 1분 동안 그럼 쉽지가 계속 않죠. 집중하는 20초 동안 거네요. 나의 몸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좋은 뇌로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초, 15초, 30초 차근차근 네, 늘려가면 조금씩 늘려보세요. 되겠군요. 재미난 뇌로빅 두 번째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예. 자, 양손을 들고요. 양손을 들고 한쪽 손, 왼쪽 손으로는 세모를 그리고요. 오른쪽 손으로는 네모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예. 자, 하나, 이렇게. 네, 좋습니다. 오, 네, 선생님 천천히. 잘하신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모형을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하셔도 되는데요. 최아란 손님, 예.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세모, 네모, 네, 세모. 아니, 삼각형 그리라고요, 삼각형. 로버트가 나왔어요. 네. 네, 이거 어렵네. 왼손이 또 네모를 그리고 있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와. 평소에 안 하던 동작이니까요. 서로 다른 도양. 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엄지 새끼를 예, 이렇게 예.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예, 뇌로빅 하셨죠. 알려드린 적도 네. 있고 양쪽 손에 거울을 빗대는 것처럼 글씨를 쓰는 연습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양쪽 뇌를 동시에 다르게 써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몸에도 집중해보고 나의 손, 나의 전두엽에 집중해보는 연습들이 바로 중요한 뇌로빅입니다. 자, 그런데 뇌로빅에는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와 좀 다르게 손을 써보는 것도 다 좋아요. 뭐 양치질을 할 때 왼손으로 해본다거나 우리 머리 말릴 때 항상 드라이어는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하죠. 쓰잖아요. 예. 손을 바꿔보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식사를 할 때 순서도 바꿔보고 수저는 꼭 왼손에 들어본다거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 오는 날 친구가 찾았던 그 장소를 떠올리면서 그때 맡았던 냄새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뇌로빅은 연령대별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젊은 층에 있어서는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연세가 들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뇌 건강을 습득하는 중요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린다면은 우리는 항상 영상을 통해서만 요즘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익숙해지게 있는데요. 자, 글을 좀 읽어가면서 정보를 습득해보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좀 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걸어 다닐 때 그냥 쉽게 걷지 않고 숫자 계산하는 걸음을 걸어보는데요. 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을 때마다 암산을 해보는 거예요. 암산을? 예를 들면 60에서 6을 빼면서 뭐 54, 48, 42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산하며 걸어보고 내일은 70에서 7을 빼본다거나요. 이런 식으로 항상 나의 뇌를 집중해보고 기억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뇌로빅을 일상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힘들게 사시는군요. 네, 그래야 또 뇌가 건강해진다는 네. 얘기니까. 네, 이런 건강은 다양한 엄청나겠어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뇌질환 많이 예방해 보시고 뇌 건강 끌어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